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의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감염과 관련하여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숨쉬는 호흡기와 관련해서 독감과 폐렴이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이를 막고 내가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독감과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예방주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이란 어떤 병일까요? 독감이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숨쉬는 코나 목, 폐로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입니다. 독감은 이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생기는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쉽게 말해 바이러스가 묻은 침방울을 내가 만지고 그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곳에 바이러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독감은 언제 잘 걸릴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에 독감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주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수 있고, 또는 기침이 나거나 목이 간질간질할 수도 있고 콧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몸의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먹은 것을 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증상은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감기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독감은 보통 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독감은 특히 갑자기 많이 아픕니다. 높은 열이 나서 3, 4일 동안 몸이 아주 뜨겁기도 하고 전신이 아프면서 으르슬으슬 떨리기도 합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숨쉬기가 어렵거나 가슴 부위가 불편한 느낌이 감기보다 더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독감에 걸리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폐까지 염증이 펴져서 폐렴이라는 병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 즉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러 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친구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만약 친구 생일잔치나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겠죠. 따라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걸려도 특히 더 심하게 아프거나 오래 아플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병이나 천식, 심장이나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는 독감에 걸렸을 때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 몸의 근육이 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숨쉬는 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침이나 침 삼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독감으로 여러 곳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4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예방주사 맞기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 씻기입니다. 우리가 기침하거나 코를 풀거나 재채기 할 때 침이 튀죠? 이 침이 묻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에는 바이러스가 묻게 됩니다. 이런 물건을 내가 만지거나 아니면 침방울을 만진 후에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질 때 혹은 음식을 만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바이러스가 손에 묻기 쉬울 때, 즉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바른 손 씻기는 다음 5가지를 잘 지키면 됩니다. 먼저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십니다. 그리고 비누를 충분히 바릅니다. 손의 모든 곳에 비누를 충분히 바를 수 있게 문지릅니다. 특히 손가락 끝,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아주 주의 깊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20초 이상이 필요한데요. 시간을 알기 어렵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2번 부르는 동안 손을 비비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헹구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을 닦거나 건조기로 손을 잘 말려줍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손 세정제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세정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눌러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정제로 손을 씻는 방법은 물로 씻기와 비슷합니다. 한 손에 충분량의 세정제 젤을 잘 눌러서 바르고 2손을 잘 문지릅니다. 역시 손가락 끝, 그리고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를 잘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이 건조될 때까지 손 전체와 손가락을 충분히 문지르는데요. 보통 20초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잘 쓰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우리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마스크는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먼저 쓰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코와 입, 아래턱을 그림에서처럼 충분히 가리도록 써야 합니다. 마스크 줄을 귀 뒤로 넘겼을 때 얼굴 부분을 편안하게 감싸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의 양쪽 옆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보면 위쪽에 단단한 부분, 즉 철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철심이 코 쪽으로 가게 해서 코의 철심을 눌러서 콧대 주변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자꾸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맞는 다른 마스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면 그 바깥 부분, 마스크 바깥 부분에는 여러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마스크 겉면을 잡는 게 아니라 양쪽 귀 뒤에 끈을 잡고 벗습니다. 특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턱이나 목에 걸치거나 이마로 올리게 되면 코나 입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스크 겉부분은 이미 더러워진 상태이니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혹시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양팔을 벌린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즉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침방울을 통해서 퍼지고 사람 사이에 거리가 가깝다면 이런 침방울이 튀기 쉽겠죠. 따라서 양팔을 벌린 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외부, 밖이 아닌 건물 안에 있을 때 더 중요합니다. 거리두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방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병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맞을까요? 앞에서 독감은 추운 겨울에 잘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보다는 조금 빠른 가을,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맞고 나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약 14일, 즉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예방주사를 맞을 때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방주사는 내 몸이 편안하고 힘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야 됩니다. 만약 37도 이상, 37.5도 이상으로 열이 나고 있다거나 하면 주사를 맞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선생님을 만날 텐데요. 평소에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는 15분에서 30분간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잘 쉬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주사를 맞고 알레르기 증상, 즉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간지럽거나 아니면 내가 숨쉬기 어려웠거나 하는 증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주사를 맞을지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내가 달걀을 먹을 때 앞에서 말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이때도 미리 말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계속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사를 맞은 부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붓거나 빨갛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보통 하루면 사라집니다. 또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몸이 뭔가 불편하고 으슬으슬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하면 약을 먹어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독감 말고도 우리 폐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아프게 할 수 있는 다른 균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바로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인데요. 독감처럼 이 균도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귀의 염증이나 폐의 염증으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균이 아주 많이 들어오면 온몸에 피를 통해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더 심하면 머릿속까지 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균도 같이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균도 예방주사를 맞아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예방주사를 한 번 맞으면 균이 들어와서 많이 아픈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가 아직 안 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심장이나 폐나 또는 간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장기를 이식한 것처럼 내 몸을 지키는 힘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는데 폐에 병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다른 사람과 양팔 간격의 거리를 두고요. 두 번째,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나 균은 우리가 만지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잘 씻습니다. 네 번째,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잘 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휴지를 가리거나 아니면 소매 등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이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